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 영사 시간은 영화 화면비가 갖는 미학적 효과 두 번째 시간으로 영화 화면비에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크린 포맷과 화면 비율의 선택에 따른 미학적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들어 몇몇 감독들은 표준과 와이드라는 이분법적인 스크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한 영화에서 다양한 화면비를 혼합시키는 새로운 영상 미학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포맷과 화면 비율을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배우의 대사와 같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화면비를 섞어 쓰는 영화의 예를 통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화면비가 갖는 미학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미안 셰젤 감독의 라라랜드를 살펴볼까요? 고전 할리우드 시대와 재즈에 대한 향수를 뮤지컬 형식으로 그리고 있는 라라랜드는 기존 뮤지컬 영화와는 차별화되는 뭔가 색다른 오프닝을 보여줍니다. 옛 노스텔지어를 추억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감수성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죠. 이런 의도로 라라랜드는 표준 스크린에서 와이드 스크린으로의 변화를 통해 고전 할리우드 시대의 뮤지컬 영화에 대한 향수를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영화가 시작한 후 처음 화면 사이즈는 1.33대 1의 흑백 화면으로 시작합니다. 제작사의 로고가 사라진 후 화면은 서서히 좌우로 확장되며 과거 할리우드에서 잠시 유행했었던 2.55대 1 비율의 시네마스코프 자막과 함께 컬러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기 전 이미 예스러운 노스텔지어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장치로 활용한 것이죠. 이안 감독의 라이브 오브 파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화면 비율의 대비를 통해 영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얀 메텔 작가의 파이 이야기를 영화한 라이브 오브 파이는 16살 인도 소년 파이가 사나운 벵골 호랑이와 함께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227일 동안 태평양을 표류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언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를 호랑이와 공존 아닌 공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파이의 심리와 절망의 순간에 이르러 마침내 희망을 찾은 소년의 모험담을 원작 소설이 지닌 멋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황홀하고 화려한 상상력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라이브 오브 파이는 총 4개의 화면 비율을 영화에서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장면은 1.85대 1 비율로 보여주다가 몇몇 장면에서 갑자기 화면비를 2.39대 1과 1.33대 1 비율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시도를 합니다. 라이브 오브 파이는 환상적인 비주얼로 보는 내내 관객들을 매료시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만 선택하라면 아마도 대다수의 관객들이 날치대가 날아오르는 장면을 꼽을 것 같습니다. 파이와 리처드 파커 모두 허기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자신은 비상용 비스켓을 먹으며 버티면 되지만 호랑이가 계속 굶게 되면 결국 헤엄을 쳐 뗏목까지 와 자신을 잡아먹을 거라는 생각의 파이는 어떻게든 먹이를 구하려고 낚시를 시도하죠. 그러나 낚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지쳐갈 무렵 어디선가 생선 한 마리가 날아와 파이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그 생선을 파커에게 재빨리 던져주지만 날개가 달린 듯 생선은 다시 날아가 버립니다. 파이와 파커 모두 망연자실한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술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날치들이 보트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카메라는 날치들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날치떼를 바라보는 파이와 호랑이의 뒷모습을 잡아줍니다. 파이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파커는 입을 크게 벌려 날치를 삼켜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영화의 화면비는 2.35대 1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2.39대 1로 전환됩니다. 이안 감독은 날치와 바다 사이의 시각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수직 공간을 표현하는 데 이점이 있는 1.85대1 화면비 대신 광활한 배경을 표현하는 데 유리한 2.35대1 비율을 사용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아주 자세히 화면을 보면 날치대를 뒤쫓는 참다랑어의 모습이 프레임 하단의 검은 렛터박스 부분을 침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장면이 CG 작업을 통해 구현해내었지만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을 생생하게 맛볼 수 있는 명장면으로 기억됩니다. 라이브 오브 파이는 또 한 번의 화면 비율을 변환하는데요. 오랜 표류 생활에 지친 파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조명탄을 쏘아 올린 후 다시 낮 시간으로 전환될 때 화면은 갑자기 표준 스크린에 가까운 1.33대 1의 화면 비율로 전환됩니다. 영화는 파이와 호랑이가 타고 있는 보트 아래 빛나는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고래 상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장면을 약 20초 동안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비로 환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안 감독은 이 장면을 영화의 원작인 얀 마텔 작가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오리지널 책 표지와 유사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각기 다른 세 가지 화면비를 활용해 서로 다른 시간대를 표현한 색다른 시도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영화는 1930년대는 1.37대 1로, 1960년대는 2.35대 1로, 1980년대는 1.85대 1 비율로 촬영했는데요. 실제로 이 화면 비율은 영화사에서 해당 시대의 주류로 사용되던 화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화면비가 맺는 정서적 관계를 통해 영화의 캐릭터와 시대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텔 주인인 무스타파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1.37대 1 비율의 화면비는 낭만적인 시절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반면 2.35대 1 비율을 통해서는 외로운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죠. 이완 감독의 독립영화 박하영도 1.33대 1 비율과 1.85대 1 비율의 대비를 통해 시간에 따른 정서의 흐름을 표현한 수작입니다. 폭력, 음주, 흡연, 원조교제 등 10대들의 어둡고 복잡한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박화영은 가출과 일탈을 일삼는 비행 청소년들의 엄마를 자처하는 화영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33대 1 비율의 좁은 화면비는 꽉 막힌 공간 안에서 어떠한 여유도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화영의 폐쇄적인 감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는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다녀온 현재 시점의 박화영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부터는 머리를 기르고 뭔가 주눅이 든 화영의 외로움과 적막한 심리를 와이드 스크린의 화면비를 통해 부각시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반지하 방은 화영의 상실감을 대변하고 엄마와 만나는 넓은 편의점 벤치는 모녀 간의 관계마저 차단시키는 은유적인 장치로 사용됩니다. 한편 자비의 돌란 감독의 마미는 화면비의 변환을 통해 삶의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놀라운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마미는 대부분의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는 1대 1의 극단적인 화면 비율을 사용하는데요. 자비의 돌란 감독은 캐릭터가 처한 상황과 감정 변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다소 도발적인 미학적 실험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마미에서의 화면 비율은 단순히 수학적인 비율이 아닌 캐릭터의 감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형식으로 사용되죠. 사회적 억압 속에 구속되어 있는 주인공 스티브는 그룹 오아시스의 원더월을 들으며 양 사이드 공간의 검은 필러 박스를 마치 커튼을 걷듯이 열어 젖힙니다. 이때 화면은 답답했던 1대1 비율에서 시원스러운 1.85대 1 비율로 바뀌게 되죠. 아무런 대사나 내레이션도 없지만 관객은 화면 비율의 변화만으로도 잠시나마 스티브가 삶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의 시간 단위를 한정 짓는 표현 단위인 쇼트, 씬, 시퀀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